예, 저희 월요일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SFA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SFA는 참 오래된 회사이고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는 자동화 자동화. 뭐 이런 쪽에 일가견이 있고 네. 뭐 그러다가 디스플레이 이송 장비 이런 거 많이 했고 하고 뭐 챔버요 이런 일도 조금 하긴 했었죠. 예, 네. 그리고 뭐 배터리 쪽에도 일부 이제 많이 진입을 했었고 네, 자회사로는 SFA 반도체 하고 프리시전, SNU 프리시전 예, 뭐 이런 기업들. SNU 프레시전은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근데 네. 수소를 한다고요? SFA 뭐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네. SFA가 그 자동화, 그러니까 과거에 삼성항공의 자동화 사업부에서 이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 쪽, 물류 쪽에 굉장한 좀 약간 뭐라 할까 족보? 경쟁력이 있죠. 특히 최근에 뭐 국내에도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만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네. 테무 네. 이런 테무. 네.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쿠팡을 위협하고 있다. 음.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만 그들이 또 국내에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네. 대부분에 보면은 물류 뭐 예를 들면 소터 분류기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어떤 뭐 택배 박스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분류해줘 결국 뭐 사람 안 쓰겠다는 얘기였는데 네. 이건 사실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 쿠팡 얘기를 왜 드리냐면 쿠팡에도 SFA가 물류 장비를 넣었기 때문에 아. 넣었죠.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로켓 배송 같은 거 이제 곧바로 특히 프레시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 어떤 제품의 퀄리티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거에 아시겠지만 여러 번 이제 뭐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네. 일단 뭐 사고라고 하면은 화재 사건 때문에 어. 과거에 이제 그 쿠팡이 좀 곤욕을 많이 치렀고 창고 같은 데서. 예, 창고에서 네. 불이 났는데 워낙 네. 미로 같은 공간이니까 그리고 네. 다른 하나는 열악한 노동 환경이 많이 이제 언론상에 언급이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쪽 업황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안 좋았죠. 앞으로도 뭐 중국 외에는 특별히 좋아질 기미는 별로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3년여 전부터 배터리 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배터리 쪽 부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발빠르게 잘 움직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민하게 좀 잘 움직인 부분도 있고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배터리 쪽 장비 시장 잘 아시겠지만 마진이 좀 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사실 SFA뿐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기존의 뭐 APS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러 탑 머티리얼도 탑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여러 많은 그 상당한 규모의 기업들이 배터리 장비를 한다고 나서고 있지만 네. 여기서 어떤 차별화 어떤 부가가치를 높여준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신사업으로 배터리 쪽을 같이 연계해 볼 수 있는 장비 쪽으로는 미처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SFA가 이번에도 굉장히 좀 기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기민하게 대처했다는 거는 수소? 네, 수소인데 수소의 핵심은 이게 연료전지거든요. 네. 결국에는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로 모터를 뭔가 돌린다는 게 연료전지의 핵심인데 네. 이 연료전지의 기본적인 어떤 그 라인 구성이 네. 굉장히 배터리 쪽하고 좀 유사해요. 좀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SFA가 미국의 최대 완성차 기업으로부터 네.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수주를 받은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수소를 쓰는 연료전지 맞습니다. 차에 들어가는 뭔가를 만들기 위한 장비로 연료전지 그 셀 자체죠. 그 연료전지를 스택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연료전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는 턴키 장비를 네. 공급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언제요? 최근에 미국의 최대 완성차 기업이 한 곳밖에 없죠. 어디 포드예요? 뭐 GM이에요? 포드는 2등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GM이 1등입니까? 그쵸. 그렇군요. 아니 뭐 왜냐하면 미국의 그 수많은 예를 들면 클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미 스텔란티스 거기에 이제 푸조 시트로엔 그룹 PSA 이제 비롯해서 스텔란티스가 재작년이죠. 네, 출범을 했고 네. 이후에 완성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정리라고 해보면 좀 브랜드도 정리하고 칠 거 치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GM이 가장 큰 미국의 완성차 기업이 됐죠. 아니 근데 그 회사는 내연기관차도 하고요. 네. 배터리도 하잖아요. 네. 전기차도. 그렇죠. 합작사도 있죠. 근데 연료전지. 연료전지. 용 연료전지로 돌아가는 차도 한다. 네. 한국으로 치면 넥소 같은 겁니까? 좀 다르고요. 네. 이게 최근에 연료전지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네. 전에도 저희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확실히 연료전지는 P2P 거점을 P2P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 대형 상용차, 네. 물류, 그러니까 대형 어떤 트레일러라든가 뭐 트럭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아니면 철도 이쪽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저희 잘 아시겠지만 수소 뭐 넥소 말씀하셨지만 승용차잖아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충전 스테이션이 너무 적어요. 근데 이 수소라는 게 뭐 폭발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네. 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안전장치를 잘 해서 네. 돈이 많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뭐 수소 충전 스테이션을 마치 비유하자면 전기차가 빨리 보급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어디 가도 전기차 충전소 굉장히 많거든요. 충전기도 많고 쉬워요, 설치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아, 그래요? 뭐 수소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수소는 네. 아까 말씀드린 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탱크, 이게 주로 보면은 이제 카본 파이버로 만든 탱크들이 필요하고 네. 또 수소를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 저온으로. 그렇죠. 네. 유지 관리. 그래서 일반적인 승용차 시장에는 썩 어울리지 않는다. 인프라 때문에. 인프라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차의 주유소가 많은 이유는 뭐 물론 환경 규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냥 땅 파가지고 저유고 묻고 기름 넣고 네. 기름 이송도 뭐 기름 탱크로리로 막 다니니까 네. 비교적 이 주유소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수소는 그렇게 막 생기기가 힘들어요. 돈이 일단 많이 든다. 또 액화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를 들면 뭐 당연히 뭐 비행기도 그렇고 트럭도 그렇습니다만 물류라는 게 허브 지점을 어디 두고 뭐 어디 뭐 물류센터 두고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크게 물류가 대동맥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런 물류 상용차 시장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스템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장은 아직 열린 건 아니죠. 이제 막 아직 열리진 않았습니다. 태동하는 맞습니다. 태동할 수도 있고 뭐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고려해 봐야 되는데, 완성차 기업들 중에 특히 예를 들면 국내 기업에서는 두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는데요. 네. 두산이 중공업이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밥켓이라든지 뭐 지게차 네. 아니면 뭐 포크레인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하는 중장비 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수소가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여러 가지 연료 시스템이 있죠. 내연 기관도 있고 전기도 있고 뭐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도 있고 그리고 뭐 요즘 뭐 개발하고 있던 이퓨얼 뭐 이퓨얼도 굉장히 있고, 뒤에 나올 예, 거거든요. 이퓨얼도 있고 네. 뭐 수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상용차 시장에서만큼은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 승용차 시장에서는 넥소 이후에 신차 얘기가 없지만 없죠? 네. 상용차는 다릅니다. 그거는 수소로 쓰면 비용은 더 절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네.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잖아요. 특히 디젤 게이트 이후로 뭐 예를 들면 유로 5, 유로 6 규제 오면 올수록 친환경 너무 높아요. 허들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유로 6 네. 기준으로 무조건 디젤 차에는 요소수가 들어가야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요 SCR 방식의 요소수라는 게 상당히 고육지책에 가까운 방식이거든요. 귀찮아요. 그거 계속 넣어주려면. 그리고 요소수라는 게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과거 2년 전에 이제 요소수 사태도 벌어졌었고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들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비효율적이고 효율이 점점 떨어지는 디젤보다는 수소 쪽으로 전환하는 게 전체적인 트렌드 방향에서 더 나은 게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지간한 상용차 부문을 가지고 있는 완성차 기업들은 요 수소 연료 전지 쪽에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엔진 네. 미션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면서 네. 연료만 기존 가솔린에서 그런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으로만 탁 바꿔주면 그게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네. 그렇진 않고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기존의 전기차의 배터리가 있잖아요. 네. 그 배터리 부분이 연료 전지랑 똑같은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럼 그것도 모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터로 돌아가죠. 아, 그래요. 네, 모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지금 개념이 저거 생각하신 거잖아요. 이퓨얼 생각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니까 뭔가 엔진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이쪽도 액체, 이쪽도 액체니까 네. 그거를 수소로 바꾸면 그걸 대신 터트릴 수 있지 않냐는 그렇진 않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연료전지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간 건데, 뭐 과거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시범 작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 SDI도 연료 전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신기한 것들이 있었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네. 노트북인데 네. 뒤에 물만 넣으면 네. 이제 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네. 뭐 노트북을 쓸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뭐 SFA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연료 전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연료 전지의 설계,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작 네. 이런 것들까지 전부 포함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료 전지 중에서도 연료 전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PEMFC라고 하는데 이 방식이 뭐냐면은 네. 연료 전지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음. 그 중에 하나인데 가장 지금 상용화가 가장 잘 돼 있는 방식이 PEMFC, 이게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라고 합니다. 그거를 만드는 그렇죠. 장비를 네. SFA가 이번에 공급을 하였다. 이번에 미국 최대 완성차 기업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발주를 받은 거죠. 발주를 받았다. 네, 수주한 거죠. 수주를 받았다. 공식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시라는 게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종의 본인들이 자율공식이 자율공시를 낼 수도 있고, 네. 뭐 사실 전체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대략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는 잘 모르시죠? 연료 전지를 만들기 위한 전체 턴키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A to Z 장비입니다. 근데 참 이런 것도 빨리 대응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사실 배터리 쪽의 전환도 굉장히 빠르게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수소 쪽도 건드리는 거 보니까, 그리고 실제 성과도 있잖아요. 지금 뭐 발주 받았다는 거. 예, 성과도 있는 거 보니까 이 상태로 나가게 된다면은 종합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서의 어떤 인프라 장비. 네, 네. 좀 빨리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기존에 워낙 초반에 이제 말씀하셨던 물류 네.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면 기존의 OLED, LCD 장비 못지않은 턴어라운드가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뭐 반도체야 워낙 뭐 잘 아시겠지만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면 지금 그 장비를 넣은 거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수소 연료 전지 네. 자동차 상용차는 네. 거점에서 거점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 수소를 집어넣고 네. 또 와서 여기서 집어넣고, 그러니까 뭐 각국의 그 여러 군데 이제 수소를 충전하는 인프라를 네. 깔 필요는 없고, 그래서 뭐 약간 그런 B2B 마켓에 드는 상용차 대상으로 처음에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분위기 탓도 있는데 네. SFA의 이 연료전지 수주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네. 국내에 네. 이게 두산 퓨얼셀이 요거 연료전지 사업을 쫀쫀히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는 규모도 이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그리고 2022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소는 묻히고 배터리 전기차가 엄청 이제 득이양양할 시점이어서 뭐 수소 경제니 뭐니 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말이죠. 전 정권에서.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기업인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네. 작년에 이제 세미 트럭이라고 펩시콜라에 전기 트럭을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나 미국에서 실제 그 차를 운용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걸 보면 네. 아직 불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뭐 전기차의 장점이 있죠. 뭐 네. 강력한 토크, 네. 뒤에 잔뜩 뭐 콜라 잔뜩 싣고 주행거리 엄청 긴데, 네. 이제 문제는 네. 우리가 물리법칙, 배터리를 많이 탑재하면 차량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렇죠. 그리고 배터리를 많이 탑재한 것만큼 혹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 것만큼 충전 속도가 길죠. 네. 많이 충전 속도는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그 배터리를 좀 완충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B2B 시장, 특히 상용차 시장, 물류 쪽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수소를 들여다보는 이유가 네. 이쪽에 이제 있는 거죠. SFA는 참 지금 뭐 연결로 뭐 한 2조 작년에 1조 8천 정도 8천억 했죠. 연결로 했는데, 네. 이제 별도 SFA 별도로만 보면 한 1조 정도 한 것 그쵸, 같아요. 그 정도 1조 했죠. 정도의 뭐 영업이익이 한 580억 정도, 583억 정도 네. 나왔고, 재무도 건실하고, 이렇게 배터리가 떴을 때 배터리 쪽으로도 빨리 갔고, 지금 이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도 누군가 한다고 할 때 발빠르게 전환을 가고. 빨리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쿠팡 같은 원래 이 물류 주요한 뭐 물류 쪽이었지만 주요 네. 고객사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발빠르게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보면은 내부에서 R&D도 굉장히 이제 앞을 잘 내다보고 하는 것 같은데, 주가는 이게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겹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과거에 장하성 펀드의 10여 년 전 얘기죠. 네. 오래전 얘기인데, 그쪽에 이제 소액주주 운동의 일종의
모르모토로 좀 삼긴 기업이 SFA였고,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는 뭐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블록딜로 SFA 지분을 매각을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고 삼성 하면서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뭐 아시겠지만 그 배터리 쪽에서는 특정 벤더 고객사의 비중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연료전지와 관련된 생산 장비가 이제 이 시장이 팡 터지려면 네. GM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상용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 OEM들도 이쪽을 좀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회사 쪽에서는 좀 전망을 어떻게 하나요? 일단 수소라는 게 아까도 말한 플랜트나 네. 상용차 시장에서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쟁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그 투입한 비용 대비 효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력하게 보고 있는 시장이 오히려 전기차보다 ESS 많이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소스가 뭐 배터리냐 네. 아니면 뭐 수소냐 이거 자체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어느 분야에 가장 적합하게 잘 쓰고 돈이 남느냐만 남은 거죠. 장비업체 기준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소재업체는 또 느낌 다를 수 있죠. 수소가 확 뜬다 그러면 또 수소 하면은 좀 뜨는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일진 같은 경우에 이제 수소 탱크, 네. 아까 말씀드린 카본 파이버 탱크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쪽도 나쁘지 않고 네. 그리고 재미있게도 그 많은 여전히 중장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구상에서 많은 이 탄소 연료를 소비하는 게 물류 중에서도 선박입니다. 그쵸.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의 바다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선박들이 떠다니면서 연료를 펑펑 쏘고 있죠. 그 구글 지도 보면요. 네. 무슨 운하죠? 그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 줄 서서 가는 거. 수에즈나 재난이가 막혔을 때 네. 거의 뭐 물류 대란이 어마어마했죠. 네. 그래서 선박에 대한 규제는 탄소 규제가 가장 강력한 규제 중에 하나입니다. 선박은 지금 뭘로 하죠? 벙커 CU를 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 쓰라고 하죠. 초저유황 이 벙커 CU를 쓰든가 네. 아니면 배에 아주 비싼 스크러버라는 장비,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로 치면 이 DPF나 SCR 같은 장비 달아서 네. 매연이나 탄소 배출량을 확 안 줄이면 니들은 그 국제 표준으로 다 정해진 겁니다. 아예 배 떠다닐 생각하지 마라. 뭐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소 쪽이 상용차나 어떤 B2B 시장에서 좀 물꼬를 잘 트게 된다면 네. 이쪽 후방 시장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배터리 못지않게 잘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넣은 것은 뭐 규모가 아주 이 회사 규모에 그러니까 SFA라는 회사가 1년에 내는 매출 규모를 비교해 보면은 큰 몇백억 정도면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뭔가 신규 시장에서 이렇게 먼저 네. 들어가서 장비를 공급했고 공급 실적 혹은 생산 그걸로 또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레퍼런스를 쌓았다는 거에 굉장히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그렇고 뭐 그쵸,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게 잘 됐을 때 또 다른 기업이 우리도 수소 연료전지를 좀 생산을 해야 되겠어라고 할 때는 또 여기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까 뭐 전기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하이브리드 다시 뜬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하이브리드 부품 만드는 기업들은 다 이제 뭐 죽었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네. 특히 인버터. 네. 내연기관에서 돌아가던 유휴 에너지를 네. 배터리로 공급하려면은 이제 인버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시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회사 뭐 장부 가치보다도 시총이 좀 낮은 수준에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좀 잘 알려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수소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 쪽도 소개 성과들이 굉장히 많이 좀 나오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아니 근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 AI 뭐 HBM 뭐 이런 쪽에 좀 얹혀가지 않으면 약간 좀 평가를 좀 덜 받게 되는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특히 AI가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배터리 전기차 에너지 전환보다는 AI 쪽 전환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너무 놀랬잖아요. 뭐 전기차 자율차는 좀 멀리 있고 AI 눈앞에 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반도체나 이런 쪽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 쪽에 또 HBM 관련해서 네. 또 여러 핵심 고객사들이 있죠. 네. 좋은 얘기가 들릴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저희 쉬다가 오겠습니다.